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가기 일주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을축일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자일주를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주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라는 것은 사주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따라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주를 내가 자세히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성향,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강의를 할 때 일주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사주팔자가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주팔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주에 해당하는 이 갑자가 또 여러분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사주팔자를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재물운이라든가 이성운이라든가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이런 일년운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따른 운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일주라는 거, 이 갑자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이 갑자의 특징이 있고, 갑자일주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격이 어떻다거나 뭐 대체적으로 재물운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사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주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용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일주만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연주라든가 월주라든가 시주는 다른데 일주만 같은 사람들끼리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사주 분석을 할 때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주만 똑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실제로 사주 분석을 해보면 사주라는 게 8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나름대로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데 6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10년 대운 1년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론에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이 사람은 갑자일주니까 반드시 어떨 거야, 이 사람은 을축일주니까 반드시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여자운이 좋다든가 남자운이 좋다든가 재물운이 좋다든가 일주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주론을 분석하는 사람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일주만 알면 그 사주의 절반 이상은 다 해석이 됐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모두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고, 이 일주라는 것은 사주 파악하는데 한 가지 특징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사주 분석을 완전히 좌우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때 이 일주 자체가 사주 해석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를 배우는데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거, 이것은 아셔야겠지만 사주 해석을 완전히 좌우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론을 보면은 그냥 갑자일주면 갑자일주, 을축일주면 을축일주에 대해서만 막 30분 1시간 동안 계속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이 을축일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육식갑자에서 두 번째입니다.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을축이라는
일주가 딱 있을 때 위에는 목기운이고요. 이 목기운이 을목인데 이것이 이제 세 글자잖아요. 이게 흘러다닌다는 이런 날아다닌다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역마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축일주니까 밑에가 토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편재에 해당이 되고요. 12운성에서는 쇠에 해당이 되고 12신살에는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을축이라는 일주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우선 을축이라는 두 글자가 위아래로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든가 일주를 분석할 때 이것이 양으로만 되어 있느냐 음으로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을축일주 자체는 남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여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여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주 자체는 그런데 만약에 일주만 을축이고 나머지 6개가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가 사주 해석을 완전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 자체가 전부 위아래로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라는 것은 일반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일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충을 받는다든가 뭐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그러면 여자운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지에 이제 돈을 깔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 복은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를 해석할 때에는 동물을 통해서 그 동물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축이라는 게 소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 소라는 동물은 어때요? 농부가 이제 소뚜레를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소가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 있는 일주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리더형하고 참모형이 있다고 할 때 참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을축일주가 장점이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 재성운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또 토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진술축미 4개를 뭐라고 했죠? 사고라고 했습니다. 고라는 것은 창고 고자를 썼어요.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얘기니까 이 진술축미 4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취득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또 재성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축일주 자체는 재물취득에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장간을 보면 기토, 신금, 계수거든요. 그럼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간하고 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금이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 여자가 을축일주인데 이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일간을 극하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을축일주를 깔고 있는 여자는 어때요? 남자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라는 것 하나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것이 사주에 적용이 될 때 그때에는 일주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 주변에 있는 6개의 오행에 의해서 해석은 또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사주팔자 8글자를 다 놓고서 분석을 해야 이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신민년 경인월 을축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30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개미년이 이제 중학교 때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 학교 폭력 따돌림으로 학교를 옮겼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간의 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학교를 옮겼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방송국을 다녔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송국에 다닌다 그러면 뭐 KBS, MBC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사람 직장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하든 주위에 항상 적이 생긴대요. 그리고 성실하고 은근히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죠. 그럼 여기에서 강한 게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기운하고 그리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가장 많은 거 그리고 아예 없는 거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수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수기운이 뭐예요? 인성운이죠. 그래서 인성운이 뭐예요? 인복을 나타내잖아요. 이분은 인복이 없어요. 인복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디서 일하든 주위에 항상 적이 생긴다.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많다는 얘기니까 인복이 없다는 얘기죠. 지지에 축술미 삼형살을 깔고 있죠. 사주 원국 안에 축술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생 자체가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굴곡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주는 제다신약 사주로 봐야죠. 재성운이 일지에 지지에 3개나 깔려 있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나타내죠. 그럼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은 돈 욕심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다고 봐야죠.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재사주다. 이런 사람들도 돈 욕심이 많고 이분처럼 재성운이 많은 제다신약 사주도 욕심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은근히 욕심이 많아요. 지지가 다 화개살로 4개 중에 3개가 화개살이니까 화개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 중에 예술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의 이성운은 어떻겠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이분이 지금 30살이란 말이에요. 경자년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시기로 안 맞고 천간지지 다 충하는 때니까요. 올해나 2022년 요 정도가 결혼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33살 갑오대운서부터 축어원진, 을미대운은 충미충 이런 식으로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따라서 갑오대운 33살 이후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결혼하는 게 좋다. 이 계사대운에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인데 이 축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잖아요. 일간이 충을 당한단 말이에요. 관성운에 의해서 남자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축년, 기해월, 을축일, 신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도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올해가 이제 60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혼을 2번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녀도 2명이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신축년, 기해월, 을축일, 신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 특징이 뭐예요? 일간이 충을 받고 있죠. 을신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2개가 있는데 신금이거든요. 그러면 일간이 을목이니까 충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이 시주에 있는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직접 극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성이라고 봐야 되고 남자운이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간인 을목이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요. 따라서 일간이 충을 받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봐야 돼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남자하고 다툰다든가 실연당한다든가 이혼당한다든가 뭐 사업하다 망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고 쉽게 말해서 어때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점이 많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겪습니다. 우울증을 겪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때요?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다고 봐야죠. 오래전에 이혼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2개가 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투자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획부동산이 뭔지 아시죠? 그 기획부동산이 이제 막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뭐 어디에 가면은 땅이 좋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뭐 삼성에서 이쪽에다 공장을 지으니까 이쪽 주변에 땅을 사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좋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아주 솔깃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기획부동산에 누가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넘어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왜 넘어가냐면 아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형제라든가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하면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도 그쪽에다 속아서 이제 넘어간 상태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값이 오르지도 않을 곳에 땅을 사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만 평당 5만원 6만원짜리 이 논바닥 하나 사가지고 이제 뭐 3년 4년 지나면 여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 비싸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평당 뭐 한 100만원씩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5, 6만원에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100만원씩 파는 거예요. 평당.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이 땅값이 오르느냐? 안 오릅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막 5천만 원, 1억, 2억, 3억 이렇게 자기 재산을 갖다가 다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화가 막 사기치는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사기 당해봤자 뭐 몇백만 원, 많아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막 몇 억씩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땅값이 오를 거라고 몇 년 있으면 땅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생이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잘못 걸렸다가는. 그러니까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투자해서 망했어요. 망해갖고 지금은 월 100만 원 받으면서 요양 변호 보호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든 성품의 미인형이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기운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슨 모임 있으면 총무시키면 좋다 그랬죠. 이 사람이 횡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다신약 사주인데 지금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이제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신약한 사주고 제다신약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23살서부터 42살까지 이때가 20년간이 사람이 왕성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때잖아요. 이때 대운이 좋았어요. 이때 대운이 23살서부터 42살까지 이분이 이렇게 사기만 당하지 않았어도 지금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실 텐데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갖고 이렇게 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인생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당연히 우울증 같은 게 오죠. 게다가 이분은 일간까지 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우울증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고2 때 만난 여성과 20살의 동거 후 그 이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만나갖고 사귀다가 20살서부터 동거를 했어요. 참, 이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20살이잖아요. 아, 저는 그때 여자들 이제 만나가지고 막
그 잘해야 뭐 미팅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살까지 살다가 이혼했다 그래요. 22년을 살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 후 감정 조절 장애로 8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이제 여자를 그 이후로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 이 남자분하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뭐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남자한테 전화 온 거 없나 이런 거 막 검사하고 막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7살 많은 형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맞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형이나 아버지가 교육 차원에서 뭐 따끔하게 해초리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형한테 계속 맞은 거잖아요. 그 형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우리 형하고 저하고 15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형이 군대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안 때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렇게 딱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아주 어린 막 3살, 4살, 5살 막 이런 동생이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형 나이가 딱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저를 그렇게 계속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분노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형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유 없이 막 때리고 구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형한테 이렇게 많이 맞고 자랐으니까 그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돼요. 특히 성인이 돼가지고 이 동생이 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20살 때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개축년, 개월, 을축일, 정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사주팔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팔동 사주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음팔동 사주는요. 전부 다 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음적인 성향이 뭐예요? 양적인 성향이 남자답고 호탕하고 박력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고 이런 게 음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가감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많이 참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형한테 맞고 막 그랬던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화났을 때 그렇게 화를 풀고 뭐 화났을 때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팔동사주들은 마음에 계속 쌓아놔요. 그러다가 이제 막 술 먹었을 때 막 직기를 부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제가 여기에 글은 적지 않았는데 이분이 술 먹었을 때 막 소주병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팔동 사주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형제나 아니면은 부모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감정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나면 못 참는 거예요. 화난 거를. 그런데 실제로 이제 평상시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잘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다가 꼭 참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2 때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동거를 했으니까 속된 말로 많이 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여기 축토가 2개 있죠. 하나는 연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년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지에 여자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상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혼을 언제 했냐면 42살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미대운에 이제 이혼을 한 거거든요. 이때가 지지가 충이 됩니다. 그리고
46세 무호대운서부터는 어때요? 축오 원진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혼을 하고 나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사연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것도 있고 술 먹으면은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이 대운이 어때요? 지지가 충하는 대운이죠. 대운 자체가 안 좋습니다. 대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대운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남자분하고 내가 계속 사귀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7년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46세에서부터 들어오는 무호대운은 어때요? 원진살이에요. 10년간 또 원진살이 진행이 돼요. 대운이 안 좋으면 계속 사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분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대운이 안 좋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 사주에 수기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되죠. 그리고 토기운이 이제 일주가 을축일주인데 6살서부터 15살까지 보면 천간은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축술 형살이죠. 그리고 16살부터 35살까지 20년 동안 어때요? 위아래로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금기운이 뭐예요? 여기서 관살이죠.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지금 이 사주 왕국에 금기운이 없으니까 금기운이 없는 운이 들어오면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천간지지 강하게 위아래로 관성운만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뭐가 없어요? 사주 원국에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관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을,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혼 여성인데요. 2016년도에 사연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살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운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힘든 삶은 아니었으나 이때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고 동생 부부와도 사이가 멀어져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많이 사귀었대요. 사귀었는데 결혼까지 가는 법이 없어서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지금 최대 고민은 뭐예요? 결혼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운을 한번 보자고요. 정사년, 계묘월, 을축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을축일주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신금이 들어있으니까 신금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이성운이 여자로 봤을 때는 이성운이 별로 안 좋은 게 을축일주예요. 을축일주에서 축토가 뭐예요? 배우자궁이죠. 축오 원진살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뭐예요?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이 없습니다. 무관사주죠.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은 없으면서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남자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장간에 보면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단 말이에요. 경금 같은 경우는 을경합도 되니까 좋다고 봐야죠. 지장간에 2개나 있으니까 어때요? 남자를 만나죠. 만나는데 결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남자운이 없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뿐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사주팔자만 분석을 하잖아요. 그건 50%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년 대운 1년운의 영향력이 사주팔자보다 조금 더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사주팔자의 영향력이 한 40%, 10년 대운 1년운, 월운 이런 것처럼 이 시기에 따른 운이 한 60%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29살서부터 38살까지 병호대운이죠. 축오 원진살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3개나 되죠. 그러니까 식상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서 화기운이 뭘 극하죠? 금기운을 극합니다.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운이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3개나 있죠.
이분의 젊었을 때를 보세요. 이분이 이제 남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19살 을사대운서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을사대운은 어때요? 위에 있는 목기운이 밑에 있는 화기운을 생해주는 형상이잖아요. 목생화로. 화기운이 강한 대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화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식신상가운이. 남자운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사주왕국이 괜찮다. 사주왕국에서 남자운이 괜찮다.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을사대운은 다르게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화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이고, 이거 식신상간운이 여자에게는 뭐예요? 자식운을 나타내거든요.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자식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사주왕국이 좋다면. 그런데 이 사주왕국에는 남자운이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이 화기운이 강해지는 이 을사대운도 남자운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분에게 28살 전까지 꼭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때 결혼한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할 수도 있죠. 이혼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주예요. 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은 을사대운이 가장 높다고 봐야죠. 29살서부터 38살까지 병호대운은 지지가 원진살이에요. 축오 원진살이고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식상운이 워낙 강해지죠.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해버리니까 이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39살 정미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가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사주 원국도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이성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결혼을 한다면 이 을사대운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올해가 경자년이란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야죠. 천간 지지 다 합의되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과 합의되고, 그리고 지지에 도화살이 이렇게 들어오고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을축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이 일주에 관련된 영상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일주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